사람의 사상이나 감정 등을 몸으로 표현하는 예술, 춤. 민족마다 고유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생활 방식을 담고 전수, 발전돼 왔는데요. 동적인 요소와 정적인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한국 무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춤꾼 외길을 걷고 계신 명무 개현순 선생님 자리에 모시고 한국 무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직접 뵈니까 정말 무용가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무용가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소개는 특별할 거는 없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그냥 춤을 이렇게 쭉 춰오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새 나이가 60 중반 정도의 나이가 됐고, 네, 그 정도이고, 그저 그냥 우리가 늘상 말하는 경력이라고 하면은 학교는 서울예술전문학교를 나와서 상명여대 편입해서 또 대학원 졸업하고, 그리고 시립무용단 들어가서 한 10년, 국립국악원에서 10년, 남원 국립국악원에서 10년, 다시 서울국립국악원으로 가서 예술감독 2년 하고 모든 이제 프로 예술계를 마쳤습니다. 와서 보니까 편안하고 한적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서울을 떠나서 남원으로 오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계기가 있죠. 뭔가 자연에 가까운 춤을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남게 됐어요. 그런데 아직 못 만들었어요. 죄송해요. 네, 팍팍한 도시보다는 자연 속에서 더 많은 영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춤터 이름을 무무헌이라고 지으셨는데 그 뜻이 궁금합니다. 네, 그냥 시상이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에 새기는 몸짓으로 하는 그런 시를 맨 마지막 구절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춤일까 생각하며 나는 또 가리라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그 이제 종장을 맺었는데, 제가 이제 이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 이 집에 이름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으러 좀 부탁을 드렸더니 우연히 한 명이 원장님이, 저희 서울국악원에 있을 적에 한 명의 원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남원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이렇게 보시더니 원장님, 제가 이렇게 마지막 구절이 이런데 여기 집 이름을 좀 짓고 싶어요.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무무헌이라고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계시는 그 초대 작가 서예 선생님한테 무무헌 좀 써주세요 해가지고서 저쪽에 이제 무무헌도 이제 써주셨는데 아직 달지는 못했어요. 너무 무거워서 제가 못 달겠는 거예요. 그래서 무무헌이라는 이름을 제가 아주 가슴 깊이 간직하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네, 이곳이 선생님과 인연이 있는 곳이어서 그런지 정말 원래 계셨던 것처럼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무무헌에서 만든 무용곡도 있으시다고요? 뭔가 이제는 춤으로도 하나의 인생극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춤 모노드라마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됐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작품을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그것이 하나의 내 인생을 이야기하고 내 인생을 얘기했었을 적에 보는 관객도 그래, 내 삶도 저랬었지 라는 그런 공감대 형성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괜히 글도 못 쓰면서 대본도 쓰고 음악도 다시 편집하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소리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못하는 노래인지 소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도 한번 구사를 해보고
그래서 춤 모노드라마라는 작품을 시리즈로 한 7번, 8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남원에서 10년 동안 재직을 하시면서 가장 인상에 남는 작품이 무엇인가요? 국악원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만든 작품이에요. 뭐냐면은 여기는 어쨌든 남원이기 때문에 춘향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춘향 무용극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김소희 선생님의 8시간짜리 판소리를 맨날 며칠을 밤새 가면서 다 가위로 커팅해서 그 대본을 다 이어서 1시간짜리 대본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랑의 메아리라는 그 무용극을 만들었는데, 하나의 남원에 근무하면서 춘향이를 모티브로 해서 전통 무용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창작을 해서 관객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그 작품이 참 기억에 남는다 하는 생각을 해요. 고 김소희 명창의 판소리를 바탕으로 창작한 작품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선생님은 한국무용 최초로 모노드라마를 시도하신 것으로 또 알려져 있는데요. 최초로 만들었던 작품이 사랑해요라는 작품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뭐든지 사람이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믿으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라는 그 모티브를 한 번은 관객에게 전체적인 작품 가지고 1시간 30분짜리를 관객에게 전해주고, 그 다음에는 천진난만 춤 하나 그리고 지우고를 갖다가 마치 무대가 도화지인 양 지우고 없어지고 하면서 개연순의 인생을 또 이야기해주고, 춤은 여태까지 제가 어려서부터 춤은 한마디로 요약해라 그러면 춤은 맛이다 라고 얘기해요. 맛있는 춤을 춰야지. 담백하던, 쓰던, 달던, 시던, 맵던, 짜던 그러한 맛이 분명하게 있어야지 그 춤은 정말 보기도 좋고 맛도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품마다 옷을 다 갈아입고, 살풀이에는 하얀 의상, 태평무에는 태평무 의상, 춘행전에는 궁중 의상, 그 작품마다의 독특한 자기의 특별한 그 의상을 다 입고 춤을 췄지만, 이걸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서 관객과 서로 간의 춤 인생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같이 보고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춤 모노드라마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똑같은 작품들이 뭐였었냐면 주로 살풀이, 신칼무, 장구춤, 태평무, 승무,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창작무용도 있었고, 궁중무용인 춘행전도 있었고, 지금 현재 대충 기억나는 거는 대표적인 춤 종류라고 하면은 요걸 아마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걸 연결해서 춤 인생을 이야기를 하는 춤 모노드라마가 탄생했습니다. 네, 한 무대에서 다양한 춤을 추시는 건데 특히 살풀이 춤은 중요 무형문화재에 지정될 만큼 한국적인 요소가 많은데요. 살을 푼다는 뜻처럼 구판에서 무속인들이 추는 춤이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가 맨 처음에, 저도 학습을 맨 처음에 받을 적에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춤을 췄어요. 공부를 하면서 내가 한영숙 선생님이 아니고 내가 임희방 선생님이 아닌데, 아무리 내가 선생들하고 똑같이 한영 선생님은 그냥 막 차가운 기가 탁 돌게 그냥 이렇게 얌전하게 들어올리면, 임희방 선생님은 하고 탁 꼬아지면서 올리는 그 특징적인 춤 사이를 다 배웠지만은 결국은 나는 그분들의 인생을 똑같이 살 수가 없다 생각을 해서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많이 하다가 저희 또 스승이자 엄마 같은 선생님이신 저희 그 시립무용단 단장이시기도 하셨던 문일지 선생님이 너의 춤을 추어라라는 해답을 딱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해답이 풀리면서, 그러면서 이게 극장이 커지고 극장이 화려해지고 의상도 조금씩 바뀌고 변하면서 이제는 하나의 무속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 어원은 두지만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어원보다는 정말 예술적인 가치로만 생각하는 한국적인 정서가 가득 담겨져 있는 최상의 춤이라고 이제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살풀이 하나만 잘 춰도 춤은 끝입니다. 네, 살풀이 춤은 보통 흰 의상을 입고 흰 수건을 내저으면서 애절함을 표현하잖아요. 선생님의 무용에서만 볼 수 있는 춤사위가 있다고 들었어요. 내가 이게 풀리지가 않으니까 혼자서 몸살을 무지무지하게 앓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립된 것이 제 나름대로의 춤사위가 정립이 됐고, 끊임없이 입으로 무는 사위, 허공으로 던지는 사위, 이러한 것은 뭐냐면은, 입으로 무는 사위는 나는 그득한 정말 사랑이 넘치는 정말 뭐든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을 얘기하는 거고, 허공으로 던지는 사위는 뭔가 이 세상에서 나의 힘든 것을 다 외면하고 버리고 싶지만 외면할 수 없다라는 거, 다시 또 이것은 업보 마냥 내 손에 또 잡힌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늙어 가면서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춤사위니까 그 짧은 살풀이에도 저는 거기에 제 인생을 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살풀이를 출 적에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똑같은 살풀이지만 이별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똑같은 살풀이지만은 저 사람은 예쁜 마음이야, 이런 걸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분노를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365일 살풀이를 공연하면 365일 다 살풀이가 춤사위가 다 틀려요. 딱 두 가지, 허공에 던지는 사위, 입으로 무는 사위는 꼭 들어갑니다. 네. 네, 기존의 편견을 깨고 이렇게 예술로 승화시키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신칼 대신무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올인한지를 막대에 가득 붙여서 만든 신칼을 들고 춤을 추는 걸 보면 살풀이 춤 못지않은 그런 애절함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때는 그랬지만 무대가 커지면서 신칼도 커지고 한지도 더 풍성해지면서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정말 이거는 아름다운 영혼을 달래는 이건 춤사위다. 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췄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 어떤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그 신칼 대신무를 추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 단원으로 있을 때만 해도 선생님한테 흠뻑 빠져서 배우기는 했지만 공연은 많이 못했어요. 그거는 우리 선생님이 참 아끼는 춤이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원에 다시 내려오면서, 제가 남원에 여기 안무자로 내려오면서 이거는 아이들한테 전승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다시 한번 제가 되짚어서 연습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 신칼 대신무는 제가 이러한 춤 모노드라마 할 적에는 빠질 수 없는 하나의 정말 엑기스 같은 작품이 되었습니다. 네. 신칼 대신무가 아직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장르이기도 한데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면 참 좋겠어요. 무대에서 춤뿐만 아니라 노래, 신앙송, 서예 등 다양한 장르를 또 시도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심지어 공중돌기도 하신다고요. 무대에서 하시는 신앙송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지은 시를 읊고 시작을 하는 거죠. 잘 못하지만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시공에 새기는 몸짓으로 나는 오늘 이 무대 위에 수놓으리 한 땀 한 땀. 시공에 새기는 몸짓의 수는 안개 마냥 자욱해도 흩어져 없어지리 한 방울 한 방울. 시공에 새기는 몸짓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춤일까 생각하며 나는 또 가리라 한 걸음
한 걸음. 이렇습니다. 와, 너무 정말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요. 또 선생님께서 직접 읽어주시니 감동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무대에 올라가시기 전에 모든 의상을 한꺼번에 입고 한 겹씩 벗으신다고요? 남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뭐 조금이라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득 차 있으니까 내 스스로가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러워요. 그래서 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의상을 모든 것을 다 작품마다 의상을 다 입어요. 입으면서 궁중무용 춘행전 끝났으면은 그 의상 하나 벗고 뭐 하나 비웠죠? 살풀이 끝나면 살풀이 의상 하나 벗고 신칼무 끝나면은 신칼무 의상 하나 벗고 그렇게 하나하나씩 벗으니까 속에는 단속꽃과 적삼 하나 남는 거예요. 그렇게 다 비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보는 객석의 여러분들도 우리 다 같이 모든 것을 욕심을 조금씩은 비웁시다. 이 비워가는 걸로 우리는 또 누구에게가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거는 저한테 하는 얘기인 거죠. 개운순이 너는 좀 비워라. 욕심 좀 그만 부리고 살아라. 그래서 비워야 되겠다는 의미로 의상을 하나씩 벗으면서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대사가 이렇게 비워야지 하면서도 못 비우는 아주 나에게는 커다란 욕심 하나 있다네. 그 욕심이 뭐냐면 살풀이 하다가 살풀이 선 잡으려고 엎드렸는데 그대로 숨 쉬지 않는 거. 무대에서 그대로 가고 싶은 그 욕심. 얼마나 큰 욕심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비워야지 하면서도 못 비우는 이 욕심이지만 그래도 하나씩 벗어 던지면서 자꾸 욕심을 좀 비우려고 합니다. 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네요. 선생님은 태평무 이수자이시기도 한데 자세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태평무는 이제 한영숙류가 있고 강선영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강선영류 선생님 거를 이제 공부를 했는데 태평무 92호예요. 궁중무용에서 이제 파생됐다 하면서 그 음악은 무속음악과 무속장단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그 민중의 춤으로 이제 그게 점점 발전돼 나가는 거죠. 굉장히 강선영류는 힘이 있고 네, 한삼을 던지는 그런 사위라든지 뿌리는 사위라든지 그다음에 그 발놀림에 엄청난 힘과 에너지와 그 기교가 굉장히 그 올림체라는 장단에 맞춰서 발놀림을 하면은 사람들이 거의 환상으로 박수를 치죠. 후 하면서 네, 이러한 춤 사이로 강선영 선생님이 그 문화재로 그것을 딱 등극을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이수자가 많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 이수자로 제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하려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꼭 필요한 춤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창작한 춤도 있으시다고요? 기존에 있었던 그런 전통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또 재해석을 해서 제가 추고 싶은 대로 춥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창작 무용은 뭐냐면 그러한 기본적인 춤 테마를 해서 또 새롭게 몸의 언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남원 민속국악원에 10년 근무하면서 창작무용 무용단 정기공연 발표회를 했는데 그때 만들어진 것이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조지훈님의 그 시를 모티브로 해서 창작무용을 또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창작무용 만들었을 적에 남원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왜? 민속국악원이면은 민속춤만 추지 왜 창작무용을 하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밑받침이 전부 다 민속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고뇌를 이렇게 춤으로 풀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참 화살을 많이 맞았죠. 그런데 지금은 다 그 창작무용을 좋아하고 요즘은 더한 창작무용도 하잖아요. 요즘은 옷들이 다 벗고 막 이런 춤 춰요. 그래서 춤은 그 시대에 따라서 춤은 바뀌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저는 그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죠. 그래서 춤꾼들은 너네들이 표현할 수 있는 춤 모두 하나하나를 움직임은 무용수 네 자신 하나하나가 다 책임지고 해라라는 것이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와, 정말 너무 멋지십니다. 대학교와 대학원 시절을 제외하더라도 40년 동안 무대에서 춤으로 인생의 희로애락을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선생님께서 추시는 춤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되나요? 저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춤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춤이고,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춤이고, 일하는 것도 춤이고, 모든 것이 전 춤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무대 예술로 승화시킨 춤들이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는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더 사랑하고 마음에 와서 닿는 춤은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시점에서 이 무대에서 아니면 이 마당에서 어떤 춤을 추느냐, 이것이 전 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종류라고 말하는 거는 입니다. 네, 인생이 전부 이렇게 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의 작품명을 보면 사랑해요, 사랑한 아이다, 사랑의 메아리 등 사람이 전부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특별한 뜻이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물론 연인과의 사랑도 우리가 보통 사랑하면 연인과의 사랑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꼭 그것만이 사랑은 아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 다음에 풀 한 포기를 보면서 아우 예뻐하는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어떠한 사물이든지 사람이든지 모든 것을 사랑하는 그 시선, 그 눈으로 본다면,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을 모티브로 해서 항상 공연을 합니다. 비워야 되는 것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미움에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진정 미움으로 가지 않고 원수로 가지 않기 때문이죠. 네, 사랑해요. 네, 저도 사랑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공연을 하셨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나 무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래도 기억에 남는다라면은 저는 춤 모노드라마가 아직은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아직 이렇게 그 나이에 1시간 반을 무대를 1초도 안 비우고 춤을 출 사람은 여태까지 없었다. 그렇게 이제 제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그렇게 좋게 봐주시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어떤 춤 모노드라마는 굉장히 제가 많이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또 제가 1시간 반을 이 체력이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면은 좋겠지만은 할지 안 할지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네. 그래서 그 춤 모노드라마 작품이 가장 좋고요. 개인적으로 또 그냥 단품을 얘기하자면 그냥 살풀이 하나? 살풀이는 그냥 내 인생을 시시각각 때때로 내 감정을 대중에게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무대에 상관없이 마당에서 하느냐 아니면 물 위에서 수중 무대를 만들어 놨느냐 정식 스퀘어진 조명이 화려하게 비춰지는 무대냐에 따라서 춤이 다 달리 출 수 있고 내 인생을 관객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살풀이 가지고도 그 사람들을 웃기고 울릴 수 있기 때문에 웃게 만들 수 있다는 건 좀 상상이 안 되죠. 그러나 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살풀이를 참 좋아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 속에서 정말 그런 춤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또 그런 정말 어려운 노력들,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만의 확고한 춤 철학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워낙 먹는 걸 좋아해서 춤은 맛이다. 그냥 하나예요. 춤은 맛. 정말 맛깔스러운 춤을 춰야 된다라는 것이 저 나름대로의 딱 한마디, 그냥 맛. 그래서 춤을 함축적으로 얘기해라? 그러면 그래도 맛. 춤을 철학적으로, 춤의 철학? 그것도 맛. 그리고 어쨌든 내가 몸뚱아리가 움직일 수 있으면 털끝, 머리끝, 뼛속까지, 속내장까지 다 춤을 춰야 된다라는 거. 그것이 그냥 참 간단하죠. 그냥 간단해요. 뭐 학문적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내 몸뚱아리가 움직이는 대로 내 생각을 춤출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할 수 있으면 저는 좋습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춤을 추실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정말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춤을 추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서울국악원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술감독으로 올라갔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추어지고 있는 궁중무용은 조선시대, 정조시대 뭐 이때 쪽으로 쭉 이제 해서 그때의 춤을 그냥 계속 재현하고 복원하고 해서 춤을 추는데, 제가 서울국악원 감독으로 다시 올라갔었을 적에 오늘의 궁중무용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예술감독을 했는데, 결국은 예술감독 2년을 하면서 그 기간이 참 짧았어요. 여기 전주에 계시는 어떤 그 기자님하고 부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앞으로 만들고 싶은 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노래든지 음악이든지 갖다가 저는 지금의 앞으로 이어져 나갈 민속무용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직은 못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맛이, 된장 맛이 나고 고추장 맛이 나고 간장 맛이 나는 마요네즈 맛이 안 나고, 그런 우리의 전통적인 맛이 나는 그런 춤을 하나 만들어서 또 이야기 극을 만들어가면, 모노드라마를 만들어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체력적으로 어떨지 조금 걱정이. 그래서 체력을 지금 많이 후원하고 있어요. 매일 잡초 뽑고 톱질하고 리어카 끌고 이러면서 지금 알통 키우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꼭 이루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사랑해요. 지금까지 명무 개현순 선생님을 모시고 인생 철학과 춤세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신만의 방법으로 인생의 희로애락을 표현하며 관객과 소통하는 모습에서 춤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람의 인생 드라마를 무대에서 볼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